올해 마지막 기대작이었던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마지막 장면의 기운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이 나면서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 또 몇 년을 기다리게 될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 2를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많이 포함된 영상이니 시청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병헌이 연기한 프런트맨 이노가 직접 게임에 참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전작의 오일남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이노의 동생이 전작에서 총을 맞고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서 돌아왔죠. 전작에도 나오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 운영진 중엔 장기 매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 여러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번 시즌 새로운 주인공이었던 박기영이 오징어 게임의 진행요원 강노을 역할로 새롭게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놀이공원 화가로 나오는 박경석을 살려주기도 하고 숨겨진 과거가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직접 탈락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병헌이 연기했던 프런트맨이 게임에 참여했던 이유와 다음 시즌에 프런트맨과 강노을이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이었던 강노을과 놀이공원의 화가 박경석과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런트맨의 이야기에 앞서 이번 시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오달수가 맡은 역할이었던 박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낚시배 선장으로 시즌1에서 형의 총에 맞아 바다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황준호를 구해준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는 준호의 부탁대로 게임이 벌어진 섬을 찾아 나서도록 항해를 도와주었으며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투덜대면서도 경찰보다 많이 쳐줄 테니 같이 고기잡이하자고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운영자인 황준호의 형인 프런트맨이 박선장에게 자신의 동생을 부탁해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알고 있던 박선장은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곳에 수색인원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몰래 방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미 시즌1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했다면 머리에 쏠 수도 있었지만 황인호 역시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깨 쪽에 총을 쏘고 절벽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살 수 있게 짜놓은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인호는 자신의 신장 한쪽을 이식해줬을 만큼 준호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급소를 피해 쏴서 동생을 살려주었지만 아마도 형사인 동생이 계속해서 자신을 추격할 것을 알고 있던 황인호는 박선장에게 이미 자신의 동생을 케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어금니의 위치 추적기까지 숨겨놓았던 성기훈의 계획 또한 황준호를 통해 알고 있던 박선장이 방해를 할 수가 있던 것이었죠. 결국 이번 시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성기훈은 자신의 어금니를 뽑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여시된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은 고통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프런트맨은 사실 2015년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였고 오일남의 뒤를 이어받아서 오징어 게임의 호스트의 후계자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기훈과 프런트맨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모습이죠. 둘 다 엄청난 금액의 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프런트맨 황인호는 거액의 상금을 얻은 이후에도 고시원에서 지냈고 사실상 상금을 쓰지 않고 다시 오징어 게임의 운영진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어쩌면 황인호 역시 호스트 위에 있는 오징어 게임을 유흥으로 즐기는 VVIP들의 존재를 파헤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의 운영진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행기를 타려던 성기훈에게 그 비행기를 타. 허튼 짓이라며 그냥 그거 타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를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그 허튼 짓을 프론트맨 황인호 역시 시도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역시 황인호와 기훈은 같은 성향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 있었죠. 게임 주최 측을 무너뜨리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프론트맨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황인호의 계획이라면 성기훈의 방식은 자신이 해본 방식이기에 허튼 짓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화에서 게임에 참가한 오영일은 진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기훈이 우승을 했지만 왜 다시 게임에 참여를 한 것인지 물어보는 황인호는 게임의 상금이 사람들의 목숨값이란 것을 알고 이 돈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성기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급성 간경화가 와서 간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임신을 하여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고 의료진은 낙태를 권유했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식한 간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빌리다가 어느 한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지만 하지만 이를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누명을 써서 파면당했다는 과거를 말이죠. 자신은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결국 아내와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경찰에서도 파면당했던 것이겠죠. 동생 준호가 형수의 무덤에 헌화를 한 것을 보면 결국 아내는 간 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으로 보여지며
약쟁이 타노스를 말릴 때 타노스가 내 새끼한테나 잘해라는 말에 욱하며 그를 폭행한 모습으로 보면 아내 뱃속의 아이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모습이죠. 성기훈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 황인호지만 무궁화 게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평화로운 재즈 음악을 튼 채로 술까지 걸치는 장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게임을 즐기는 잔혹한 면모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노을, 참가자가 아닌 진행요원으로 등장하는 강노을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마도 이번에 오징어 게임의 운영진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북자를 찾아주는 사무실에 도착을 하고 성기훈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서 성기훈을 마치 알아보는 듯한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했죠. 그녀는 부대장과의 대화를 보면 7년 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훈련된 특수요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병실에 누워있던 강노을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다는 부대장의 대사를 보면 부대장과 강노을은 이미 북한의 특수부대에서부터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강노을에게도 북한에 놓고 온 딸이 있어 보이지만 전후 상황상 살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며 안타깝지만 그냥 있는 게 좋겠다는 비참한 답만 듣고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어린 아이에게 물은 모습을 보여주며 같은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화가인 박경석의 딸 나연에게 사탕을 나눠준다던가 응급실로 실려갈 때 떨어진 모자를 찾아주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노을은 부대장과 운영자들이 탈락자들의 장기를 빼돌리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탈락자들의 장기를 써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확인사살시켜버리는 모습이 나오며 다음 시즌에서 성기훈과 유일하게 한편이 되는 운영진으로의 빌드업을 쌓은 상황입니다. 또한 놀이공원에서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던 아이의 아버지였던 박경석이 참가자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관계에도 다음 시즌에 나올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7년 전에 한국에 왔고 박경석의 딸 나연이 7살 정도로 보여지는 모습과 나연이가 토끼 그림을 그려서 전달할 정도라면 토끼 가면을 쓰고도 한참을 딸 나연을 지켜봤을 강노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연은 한국에서 박경석과의 관계에서 생긴 딸이고 자신의 친딸도 찾아야 하고 나연의 수술비도 벌어야 했던 강노을은 오징어 게임의 운영진으로 참여를 했고 토끼 가면을 쓰고 나연이의 옆에서 있던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토끼 가면을 쓰고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닌 것은 극중 놀이공원 직원들도 이야기를 할 만큼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었고 오징어 게임의 운영진으로 참여했던 돈으로 충분한 돈은 있을 텐데 토끼 가면을 써가면서 일을 했던 이유는 나연이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아마도 장기 매매에 대한 반발을 하는 강노을은 위기에 처한 성기훈의 편에 서서 특수부대였던 자신의 능력으로 오징어 게임 운영진을 파멸시키는 것에 일조를 할 듯 보여지며 지금은 최종 보스처럼 보이는 프런트맨 역시 성기훈의 편에 서서 오징어 게임의 진짜 주체자를 파헤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